태국인 이해하기 종합편. 태국인. 생소하기만 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나의 큰 명제를 정한다면 태국인은 스트레스 감수성이 매우 낮다. 이 명제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많은 특성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낮다는 의미는 얕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쉽게 피로도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또는 수용하려는 특징을 보이지만 그들은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난이도 있는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합니다. 태국은 R&D 또는 제조 분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원천 기술이 전무합니다. 자동차 산업만 봐도 혼다, 토요타 등의 일본 기업과 중국 전기차 회사가 독식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은행들 시스템도 저마다 제각각이고 금융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하달된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 태국인들은 마음의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미소입니다. 그 미소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미소 지을 테니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지적한다면 쉽게 상처받게 되어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암묵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금기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행인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뚱뚱할 수 있지? 이런 표현을 태국인 친구에게 속삭인다면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놀라면서 주의를 주곤 합니다. 이렇듯 마음에 대한 케어와 보호가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 짜이가 들어가는 단어만 해도 수십 개 이상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미소의 나라 태국은 그 미소가 타인에 대한 환대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아우성 같은 걸로 이해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태국인들은 가벼운 난이도의 일에 주로 종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R&D 분야가 발달할 수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마케팅 분야가 발달하게 됩니다. 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이 바로 상업 광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만 명의 땀과 노력, 자본, 시간, 기회비용을 R&D에 투자하기보다는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상업 광고에 집중하는 게 이들에게는 더 적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도전하지 못하는 본질적 특성은 또한 눈앞에서만 유독 잘하게 만드는 행동 양식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입니다. 네 번째 특징. 태국인들은 한국인 사장이 일 때문에 화를 내면 스트레스 자극을 넘어서 일종의 공격적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상처받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외부 자극인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태국인 직원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외부 압박이 몰아치는 상황과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망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도망치는 이들의 이러한 2차적 특징들은 이들로 하여금 사기 또는 거짓말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는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제 주변에도 태국에 온 천몇 년 동안 사기당하고 돈 뜯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이것저것 다 할 줄 안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눈만 껌벅거리는 직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태국은 쇼핑몰 문화가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방콕에만 총 70여 개의 크고 작은 쇼핑몰이 존재합니다. 한국에는 전국에 68개의 백화점이 있는데 한국 전체 백화점 수와 맞먹는 수입니다. 이렇듯 태국의 쇼핑몰이 많이 개발된 이유는 역시 낮은 스트레스 감수성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중인 남녀 사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물어봅니다. 오빠, 오늘 우리 뭐 먹어? 남자는 동공에 지진이 나죠. 한국 남자나 태국 남자나 연애할 때는 비슷한가 봅니다. 이런 작은 스트레스도 그들에겐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쇼핑몰입니다. 손잡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이 거기 다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 그들은 서비스나 재화의 구매 방식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태국에서의 마케팅이 제품의 질보다 더 중요한 특징을 갖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 이렇게 태국에서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선택장애를 갖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들은 스스로 자주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결정이란 것은 지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 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또 있는데 이들은 문맹률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 글자 못 읽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광고는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대신해줄 이유가 되어줍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구매해도 될 만한 것들이라는 감정적 확신을 심어줍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한국 사람들에겐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지만요. 마지막 특징. 그들은 관계중심 사회여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예를 들면 5명의 팀으로 이루어진 건설인력 팀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중 한 명은 오로지 미장만 합니다. 어느 날 실력 있는 어떤 건축업자가 그 미장이가 마음에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목수일 배울래? 내가 너한테 일 많이 줄게.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권유해도 그는 나는 미장일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목수일을 배우는 순간 그는 같은 팀에 있는 목수의 일을 뺏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는 남의 일을 뺏은 나쁜 놈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지탄하는 것에 유별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태국인들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 특징은 바로 여성화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성화된 사회는 성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사회를 만들고 관계 중심인 사회에서 그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